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구독자님의 요청을 받아서 옛날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자료들을 각 방송사들이 부활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뭐 노상사와 특전 용사들부터 해가지고 되게 옛날 자료들이 많은데 어떤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할까 고민도 안 했습니다. 저는 딱 요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EBS에 극한직업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특전사 편이 나왔거든요. 제가 왜 그걸 선택했냐? 그 촬영했던 특전사 부대가 제가 속해있던 부대예요. 저는 실제로 그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당사자예요. 저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센 척했나봐요. 프로그램 이름이 극한직업이잖아요. 뭔가 힘들고 막 빡세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약간 센 척한다고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제 건 잘렸어요. 저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실제로 함께 훈련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억을 되새겨가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게 약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부터 한번 틀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광산에서 일하시는 광부들 이렇게 좀 극한 직업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공짜로 풀었었는데 한때는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도록 EBS에서 막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돈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보죠. 한 10년 정도 봉인돼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뭐 강철 부대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영상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특전사라는 멘트로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옛날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옛날 생각난다. 제가 지금 저 대열 어딘가에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촬영을 했던 거는 32대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31대대 출신이에요. 근데 왜 네가 32대대 촬영을 하는데 네가 있었다라고 지금 뻥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제 라떼는 말이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요때 32대대에 잠시 파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어김없이 나오는 외줄 오르기. 특전사의 꽃은 외줄이에요. 외줄은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영상이든지 체력 단련하는 시간을 보면 외줄 타기 하죠. 특전사에는 진짜 외줄 타기는 밥 먹듯이 합니다. 저걸 못하면 문제가 있죠. 제가 라떼는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전사는 매일 2시간씩 체력 단련을 합니다. 상당한 부담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체력이 올라와 있는 중사급 사람들이라도 매일 PT를 한다는 거는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전날 당직 근무를 쓰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근무 지침이라고 해서 쉬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솔직히 체력 단련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막내들은 거기서 더 고참들의 페이스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단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항상 지역대 단위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막내들은 고참의 페이스에 따라가야 돼요. 턱걸이 같은 거 할 때 봉을 잡으면 청칩으로 가봐요. 그러면서 못 내려오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하다가 힘이 빠지면은 막 매달려 있는 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은 여기 손가락 다 그냥 찢어지거든요. 질질 흘리고 그런 시절을 버텨야 턱걸이도 20개 30개씩 당겨지고 여단의 체력 단련 수준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경찰 부대 보셨죠? 막 우락부락 특별히 좀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훈련들입니다. 역대 7여단장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단장님이 바로 원장군님이신데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실물을 저렇게 공개했으니까 저도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어요. 원흥규 장군이 여단장이실 때 7여단이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진짜 훈련 존나 빡셌어요. 저 때 부상당해서 보존한 사람들 가장 역대급으로 많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강철 부대 볼 때 패자부활전 한다고 데스매치 한다고 막 40km 분장 메고 산 막 뛰고 있었죠. 그거 하면서 막 힘든다 막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저 시절에 그거를 그냥 매일매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뒤질 뻔했습니다. 존나 힘들었어요. 진짜 핏핏이 다 쓰러지는데 그 나중에 제가 썰풀 거예요. 누가 쓰러져갖고 눈알 뒤집혀갖고 토 막 하는데도 AMB 안 태워요. 그냥 막 싸대기 때리면서 씨발로만 니 때문에 지금 우리 중대 지고 있다고 하면서 막 싸대기 막 때리면서 한 명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군장 메고 막 80kg 메고 뛰고 그때가 그랬어요. 저분 때문에 오랜만에 저 얼굴을 보는데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라떼 이야기에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장면은 저희가 이제 고등산악 훈련을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고등산악 하러 갈 때 침투하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7여단에는 부대가 관할하는 범위 안에 헬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탑승을 해가지고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헬기는 착륙이 가능한데 이제 비행기는 착륙이 불가능해서 비행기는 인근에 있는 공항으로 가가지고 탑승을 했거든요. 정확한 위치라든가 어떤 정보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 때는 이제 저희가 시누크라고 불리는 CH-47을 탑승을 했어요. 지금 산악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강화라는 건 하면 탈수록 사실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고 때로는 죽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 경력이 많으니까 자신 있게 뛸 거야. 물론 주춤거리지 않는 거는 맞지만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선인강급 되는 상사, 원사들도요. 강화 때가 되면 항상 긴장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지만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강화 때는 긴장을 하는데 전날은 좀 이따가 이제 아마 방송에 나올 거예요. 전날은 바람이 정말 셌어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 보면서 풀어드릴게요. 바람이 정말 세서 캔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특전사 강화는요, 일정 바람 이상이 불게 되면 강화가 캔슬이 돼요. 너무 위험해서. 근데 전날 캔슬 직전까지 갔는데 진짜 이런 방송을 촬영한다고 강행했던 거거든요. 저때 정말 많이 사람들 다쳤어요. 진짜로.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강화할 때 헬기가 착륙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줄을 맞춰서 헬기 뒷문으로 탑승을 하거든요. 이 장면은 내가 저 안에 들어있어도 너무 멋있어요. 진짜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바로 이 장면이죠. 진짜 멋있지 않아요? 지금 낙하산을 메고 그다음에 산악복을 착용하고 군장을 다리 사이에 끼기 때문에 걸음이 뒤뚱뒤뚱 거려요. 펭귄처럼 뒤뚱뒤뚱 걸면서 가는데 군장이 되게 무거우면 제가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가장 무거웠던 군장은 64kg까지 매봤어요. 64kg 군장을 가랑이 사이에다 끼고서 걷잖아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헬기를 탑승하려면 이제 헬기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이 문 턱이 꽤 높아요. 그때 저 때는 다리를 올리면 올릴 수 있는데 저 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한 3-40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64kg 맸을 때는 다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헬기를 탑승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을 잡고 탁 당겨서 올라가죠. 아 진짜 멋있어요. 내가 했지만 멋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악명 높은 DG는 드랍존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7여단의 각동 DG는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면 DG가 되게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그 DG의 외곽은 포도밭 이런 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도치 생활했으면 포도밭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포도밭은요 꼬챙이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정말 잘못 꽂히면 진짜 거기에 꽂혀요. 사고 사례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고들이 종종 납니다. 정말 7여단 각 DG는 유명해요. 제격여단들은 강화를 할 때 교육단에서 강화를 해요. 그러니까 후보생들이 강화하는 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해요. 근데 헌출여단들은 매번 강화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 인근 지역의 DG를 확보를 해서 사들이는데 7여단 DG가 너무 좁고 위험해서 악명 높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말년 때쯤은 부지를 조금 더 구매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 DG 구역이 조금 더 증가해서 조금 더 편해졌다 들었는데 제가 생활하던 요 때만 해도 DG가 정말 좁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었죠. 사실 이 화면을 보시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게 직각으로 서 있잖아요. 사실 저라면 강화 캔슬을 해야 돼요.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전날은 방송 촬영한다고 저렇게 부는데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전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다쳤어요. 저처럼 이미 사람이 땅에 지면에 도착을 했는데도 낙하산이 바람 때문에 죽지 않아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정지화면이라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도밭에 지금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저런 사고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비닐하우스 프레임에 지금 걸렸죠.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 평상시 상태에서 저렇게 이상한 데 착지하면 진짜 뒤지게 쳐맞습니다. 근데 전날은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전날은 강화를 캔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공중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딸려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날에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크게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전날은 정말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지금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이세요? 저것도 지금 끌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제 리뷰만 보지 마시고요. 저 지금 극한직업편을 켜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제 영상이랑 매치를 시켜보세요. 진짜 바람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 사람들 끌려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자, 이제는 강화를 끝나면 저기서부터 고등산악장까지 침투를 합니다. 아마 직선거리 한 3-40k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어가면 고산장에 도착하거든요. 사실 고산장 가는 저 코스는 특전사 저희 7여단 훈련 중에서는 되게 쉬운 훈련이에요. 혹한기를 한다거나 천랭을 한다거나 이런 다른 훈련들도 있는데 고등산악 훈련은 솔직히 약간 소풍 가는 듯한 훈련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훈련 중에 하나죠. 근데 전날이 아니죠. 우리 원장군님 계실 때는 고등산악 훈련조차도 정말 헬이었습니다. 난이도 진짜 헬이었어요. 말도 못해요 진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렇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막이 뜨네요. 50km 행군이라고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직선거리 3, 40km, 그러니까 실거리로는 50km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녁 6시에 이렇게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요, 다음날 해 뜰 무렵 도착을 해요. 지금 이거는 방송을 촬영한다고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켜가지고 저렇게 밝은데 실제로는 저렇게 불을 켜고 갈 수가 없죠. 완전 진짜 깜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없어요. 도로를 걷기도 해요. 근데 저렇게 산을 탈 수 있거든요. 저럴 때 산 잘못하면 진짜 욕 나와요. 진짜 막내도 욕해요. 속으로. 그나마 전화를 촬영한다고 이제 각종 방송국 그 카메라맨들이 침투 동선마다 이제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화는 그런 헤맴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도 힘들죠. 한 열 몇 시간 걸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것도 군장 탐내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댓글을 보면은 무슨 행군 저렇게 빠르냐, 존나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속도는 저렇습니다. 저렇게 빼야 그 시간 안에 겨우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특전사의 행군 속도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걸요, 라떼 이야기에서. 행군이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경보 속도예요. 그 경보 속도로 군장 메고 50km, 60km 진짜 한번 빼보세요. 저는 저 경강봉을 꺼내는 게 참 아쉬워요. 왜냐면 특전사가 무조건 산으로만 타지도 않고 가끔씩은 도로를 걷거든요. 도로를 일렬로 쫙 써갖고 몇백 미터가 되는 거리를 걷는단 말이에요. 선두하고 후미 쪽에서 경강봉을 키지 않으면 차에 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데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칠레단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도로들이 한적해요. 서울 같지 않아요. 뭐 인근에 관광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존나 많아요. 음주운전 하다가 저 경광봉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치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경광봉을 켜고서 다니는데 실전에서는 경광봉 못 켜겠죠. 훈련 상황이니까 저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런 게 좀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술 먹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거를 지키지 않을까? 너무 법이 약해서 그런 거겠죠. 진짜 사지를 다 찢어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군인들 군복은 위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데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어두운 날은 저희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경광봉이 없으면 사람이 있는 거를 인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렇게 큰 차들이 많아요. 대형 트럭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실제로 항상 이 특전사의 행군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차가 오는지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의 안전을 항상 이렇게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참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죠, 솔직히. 제가 라떼 이야기에서 천리행군 때 한번 탈진을 해갖고 AMB를 탔다고 말씀드렸죠. 글쎄요, 특전사에서 저 AMB를 타면 안 됩니다. 저걸 타는 순간 군생활 저희 진짜 접어야 돼요. 군생활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이번에 사령부 가서 만났던 동기 있죠. 그 동기가 저랑 중대 맞바꾸기 했던 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기가 천리행군 때 포상을 받았어요. 표창을 받았죠. 왜냐면 발목 인대가 나갔다 그랬나 골절을 당했다 그랬나 그랬는데 그걸 참고 천리행군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사 달고 사령부까지 가갖고 아주 멋있게 군생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군번이 빨라서 제가 에이스라고 판단돼갖고 저를 갈아치기 해가지고 제가 원래 팀에 들어갔는데, 저는 저 친구가 표창을 받았던 그 천리행군 때 탈진해갖고 AMB를 한번 타고 아무튼 그 살다가 저는 전역을 하고요. 아무튼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 어떤 한순간의 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특전사 갔을 때 AMB를 타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프면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옛날에는요, 저 AMB라는 걸 타는 순간, 비훈련 중에 의무대를 가는 순간 그 사람의 군생활은 그냥 끝났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10분간 휴식을 할 때는 저렇게 군화를 벗어서 최대한 양말까지 벗고 다리를 식혀주는 게 좋아요. 그 물집이라는 게 화상의 일종이거든요. 화상이 왜 생기겠어요? 마찰에 의해서 열이 계속 올라오고 그 열이 결국에는 이 살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물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이란 말이에요. 쉴 때마다 내 발을 식혀주면 물집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쉴 때마다 저는 저렇게 항상 벗어가지고 쉬었거든요. 근데 되게 귀찮아요. 특히나 혹한김 너무 춥거든요. 저거를 저렇게 벗어놓고 군장에 기댄 채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양말 신고 전투화 신는 그 행동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고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한두 시간 걷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이죠. 최소한 10시간, 많게는 진짜 밤새도록 걸어야 되는 게 우리 행군들인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도 진짜 특전사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곰발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걸어도 물집이 안 생기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운하죠. 이 특전사 생활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쉬어야 됐어요. 그런 곰발바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전사에 적합합니다. 영상 속에서 누가 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졸려요.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잠에 빠져든 거죠. 제가 저러다가 무서움 못 들어서 싸대기 맞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 때는 저도 짬이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저 때 제가 영예 거주를 막 했을 때예요. 저도 이제 영예 거주자였기 때문에 자든 뭐 상관없는 그 정도 짬이었는데 제 막내 때 라떼 얘기할 때 저러다가 귓방맹이를 쳐맞은 거죠. 자, 이 영상에서도 이미 해가 떴어요. 전날 18시에 출발했는데 해가 떴잖아요. 최소한 12시간 이상 걸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장소를 봐서는 거의 다 왔어요. 저기에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더 걸어야 도착을 합니다. 저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등산업훈련은 소풍이라고. 저 정도 걷는 거는 사실 특전사 훈련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50km? 그냥 진짜 소풍이에요, 소풍. 자, 이렇게 15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제 고등산업 훈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암벽 등반을 하는데 재밌어요. 각종 등반들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고등산업 훈련은 진짜 소풍 중에 하나예요. 재밌어요.